안녕하세요. 명품투자클럽 1030의 황진경입니다. 5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2130선을 회복했고요. 닷새 만에 약세 흐름에 좀 제동을 거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확실히 대형주가 좀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자, 코스닥 오늘 좀 부진했습니다. 1.6% 가까이 빠지면서 아마 코스닥 지수를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5월 당분간은 이런 흐름들이 지속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도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동안 오를 만큼 올랐죠. 지수가 네. 한 3개월 동안 계속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피로도가 좀 누적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작 지수는 올랐지만 외국인들이 매수한 업종들, 금융업종이라든지 그동안 낙폭과대한 대형주들, 개별주들의 흐름들이 좀 강한 모습이었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체감지수는 아마도 좀 마이너스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오르는 종목들을 유심히 보시면은 앞으로 어떤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하방 지지를 보이면서 상승을 보였다라는 거죠. 반면에 코스닥은 어땠죠? 네, 제 5월달 첫째 주, 오늘 월요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반적으로 체감 지수는 상당히 좋지는 못했습니다. 네. 초반 대비해서 조정 국면을 시작하고, 오후장 끝나기까지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짙은 그런 하루였었죠. 상승 종목 수가 무려 한 200개 정도 이상, 하락 종목 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체감 지수는 좋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코스닥이 계속적으로 음봉 흐름이 좀 발생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일목균형표 기준상에서는 기준선까지 내려오는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정도에서는 어린날이고 하루 쉬고 그리고 나서 모레 정도에서부터 기술적인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시장 국면에서 다 떨어지진 않습니다. 여기에 와서 반면에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종목도 있으니까요. 과연 종목 선정 어떤 종목을 접근해야 될까요? 자, 종목 관련해가지고 또는 현재 장세,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은요. 오늘 명품투자클럽 시스템 강의를 비롯해가지고 시스템 포착 종목분들 자, 1시간 동안 집중 있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로써 5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강하게 우리 시장을 사줬던 외국인들마저 우리 시장, 특히 거래소 시장을 중심으로 한 순매수 유입 규모가 현격하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을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에는 좀 조정을 보였는데 오늘은 다소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새로운 전략으로 또 새로운 달을 맞이해야겠죠. 저희 명품투자클럽 1030과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JPTV 최고의 전문가분들과 열심히 전략들도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기법 강의와 시스템 포착주 모두 가져가시고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자리 이동하시면 됩니다. 네, 먼저 최고의 전문가분들이시죠. JPTV 최고의 전문가 5인의 명품 포착주 수익률 순위로 1위부터 5위까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와 마찬가지로 이 명품 포착주들 사이에서도 흐름들이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5위부터 꼼꼼하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위는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님, CMG 제약이 저번 주와 마찬가지 변동성이 없는 모습으로 5위 자리를 굳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익률은 20.1%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들, 특히 목요일에 제약주들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경남제약이라던가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 상한가까지 갔고요. 다른 종목들도 함께 급등 패턴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시세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죠. CMG 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소 코스닥 지수의 흐름에 편승을 하면서 3%대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어닝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제약주들 사이에서도 실적 호전주들 찾기에 혈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비해서 이 제약주들 자체 업황이 위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과 매출이 꾸준하게 잘 나왔던 부분들을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은 매매 포인트가 되실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인 1,6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과거 차트 흐름들을 보면 급하게 좀 시세 흐름들이 이어졌던 부분들 염두를 해두신다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안의 흐름들도 한번 긍정적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4위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4위 종목은 차태용은 김동환 전문가님의 이오테크닉스가 오늘 4위 자리를 굳히고 있고요. 최고 수익률 20.2% 여전히 마찬가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이오테크닉스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오늘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흐름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8% 넘게 하락폭을 키우면서 장중에 하락폭을 결국엔 키우지 못하고 저가를 종가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 실적 부진 우려로 인해서 2달 만에 주가가 20% 가까이나 빠졌고요. 최근 대만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 자체에 대한 증가 캐파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면서 이 4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1분기까지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속속 들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악영향으로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일단은 전 고점 부근인 13만 5천 원으로 목표가를 잡아주셨습니다. 지지선으로 발돋움해서 더욱더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도 기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3위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3위 종목은 차태용 김동환 전문가님의 재룡산업이 3위를 여전히 굳히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고 수익률은 21.0%를 기록하고 있네요. 금속과 합성 수지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고요. 남북 경협주로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남북 경협주들 사이에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이슈가 한번 터지면서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인데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향 패턴을 그리다가 오늘은 다소 좀 조정을 지수와 함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탄한 매출처도 가지고 있고요. 남북 관계에 대한 나쁜 이슈가 현재 없거든요. 해빙기가 접어들면서 더욱더 주가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월봉 차트에서도 쌍바닥 구간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 그리고 주봉 차트에서도 120 주선을 돌파하고 안착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일봉 차트에서 5일선을 살짝 깨는 모습을 보였지만 주봉과 월봉에서 워낙 탄탄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중기적인 흐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7,3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2위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2위 종목은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동부로봇입니다. 22.4%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부로봇도 마찬가지 미래형 로봇 생산 업체죠. 교육과 산업 그리고 의료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제품군들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요. 중국 기업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인수합병 시너지 그리고 유상 증자 소식들도 앞으로 어떻게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칠지에 대한 부분들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표가는 10,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대망의 수익률 1위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주 목요일과 변동성이 없는 순위 흐름입니다. 차태용 김동환 전문가님의 유성 TNS 여전히 1위 자리를 굳히고 있는 모습이고요. 31.1%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강 물류 업체인데요. 이런 이슈보다는 지난주에 있었던 4.29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참패로 인해서 새정치민주연합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들 제약도 그렇고 바른손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 중심엔 또 유성 TNS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성 TNS 도 계속해서 좀 급락 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현대제철이나 포스코와 같은 대형 철강주들과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꾸준하게 매출과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2%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했다라는 포인트들 좀 살펴보시면서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목표가는 4,3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JPTV 최고의 전문가분들의 1위부터 5위까지 수익률 순위로 명품 포착주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금토일 휴일을 쉬고 이렇게 장세로 다시금 돌아왔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대형주 중심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오늘 캔들 차트 흐름만으로 보셔도 20일 이평선을 깨고 있는 흐름입니다. 사실 캔들 자체가 사람들의 심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코스닥 장세가 추가적인 조정 장세를 거칠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적인 예로도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승 종목이 267개밖에 안 되고요. 떨어진 종목은 그 3배에 달하는 70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수 어떤 증가세도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들도 보신다면 앞으로 5월 장세가 어떻게 될지 더욱더 우려가 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저희 명품 투자 클럽 1030과 함께 탄탄한 전략들 계속해서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법 강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주신 황인재 전문가님께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떤 강의 준비하셨을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신 황인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주제 대응만이 살 길. 너무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딱 이 글자만 보면은 대응만이 살 길이다. 살 길. 비장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정말 뭐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것 같은데 이 주식시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총만 안 들었지 한마디로 그 머니 게임, 그 머니 돈싸움이라 그러죠. 예, 머니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소리 없는 전쟁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전쟁터에서 과연 개인 투자자들, 개미라 그러죠. 개미 투자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기만의 어떤 무기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개인들이 아닌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그리고 돈 많은 어떤 개인 집단들,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주도 세력이라 그러죠. 그런 세력들은 여러분들이 상상치도 못하는 돈이라는 그런 금액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자금을 유입을 시켜서 빼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즉 전쟁터로 따지면은 소위 말해가지고 외국인은 지금 핵폭탄이나 미사일을 들고 있는 거고 기관들은 기관총이라든지 박격포 등을 들고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맞서가지고 지금 소위 말해가지고 뭘로 싸우는 거예요? 맨주먹으로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개인 투자자들이 어때요? 항상 주식시장에서 깨지고 수익은 안 나고 손실을 보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을 하나씩 이렇게 보면요. 자기만의 철학이 있고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원칙을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드셔야 돼요. 왜?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흔히 이제 주변에 보시면은 뭐 증권 객장에 나가셔도 요즘에 이제 증권 객장에 사람들이 많이 없죠. 워낙 이제 인터넷이 발달을 해가지고 증권 객장에는 정말 이제 소일거리로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심심해가지고 사람들 만나러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고객들하고 이제 좀 대화하려고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 그런 이제 객장에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정보를 더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한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정보보다는 차트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그럼 최소한 차트를 보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고 평생토록 꾸준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객장에 가서도 흔히 보면은 다 보면은 뭐 돈 벌었다는 사람 없어요. 다 이제 뭐 얘기 좀 하다 보고 뭐 하다 보면은 아 뭐 한때는 내가 벌었는데 꼭 뭐 시장이 막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조정장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12시만 되면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예, 벌써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소주 한잔 하러 가시는 거예요. 속상하니까. 들고 있는 종목이 계속 빠지거든. 그런 경우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옛날 때 이제 막 진짜 올라갈 때는 이제 장 끝날 때까지 끝까지 보고 있으면서 장 마감 때까지 다 보고 있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3, 4, 5 몰려 나가가지고 이렇게 그 흐뭇한 그런 광경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조정장이 오거나 하락장이 오면요. 12시 되기도 전에 이제 점심 먹으러 나간다 하면서 안 들어오세요. 제가 이제 옛날 때 이제 가끔 저도 이제 좀 심심할 때 객장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쉽게 말씀을 풀어드리는 건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대응만이 살 길, 이 대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3가지 원칙, 제가 전에도 한 3개월 전에도 한번 말씀을 해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또 분류를 해서 말씀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가지 원칙만 지킬 줄 안다라면 어떤 시장 흐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실패하는 투자자가 아닌 성공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 3가지 원칙이 뭡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분산 투자죠. 몰빵을 하지 말란 소리예요. 몰빵을 하지 말란 소리고 분산 투자를 하란 소리인데 이 분산 투자의 의미도 일반적으로 처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잘못 의미가 전달이 돼가지고 이 분산 투자가 아니라 완전 백화점식 투자라고 있어요. 백화점식.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요. 어떤 분은 계속 종목을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 이 종목은 진짜 실제로 들고 계신가요? 하면 어떤 분은 제가 최고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 진짜 38종목, 9종목 들고 계신 분을 봤어요. 비중이 2%, 3%. 많이 실은 게 한 12%, 13% 실은 거. 그러면서 수익이 난 게 맞느냐?
수익이 난 거는 두세 종목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손실이야. 그게 무슨 투자냐고요. 그건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분산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산 투자는 뭐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목들, 관리할 수 있는 종목들,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 제일 적당한 분산 투자 종목 관리 수는 개인마다 틀리겠지만 보편적으로 3종목에서 4종목 정도입니다. 즉 5종목 이내라는 거죠. 5종목 이내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있는 종목, 알고 있는 회사,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알거나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회사는 시장 가치보다 뭐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차트를 봤을 때 저점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가지고 딱 그렇게 정해진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 정도로만 딱 투자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산 투자고 두 번째는 뭡니까? 분할 매매. 분할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계속 이제 뭐 청기노선 시스템 포착주들 어떤 식으로 뭐 신의 한수 패턴 1, 2, 3 그다음에 뭐 기사회생 패턴 1, 2 해가지고 이렇게 구역을 나눠드렸잖아요. 이것만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도요. 웬만해서는 여러분들 손실 잘 안 보세요. 근데 뭐예요? 항상 개인들은 한 번에 사가지고 바로 오르지 않으면 조급증이 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사가지고 2구역에서 만약에 샀어. 그런데 2구역에서 오르지 않고 3구역까지 떨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3구역에서 어디서 사야 될지 몰라요. 이게 3구역인지 4구역인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기회를 놓치고 결국엔 나중에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매수가까지 안 오다가 도로 빠져버리면은 계속적으로 물려가는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들고 있으면서 3구역 이탈하지 않고 회사의 내용이 괜찮다라든지 아니면 숨은 재료가 있다라면은 계속 들고 가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에 투자를 하시면 되니까. 시간에 투자를 해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그런 종목들을 모아가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2개월, 3개월 모아가시면서 20%, 3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투자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20%, 30% 2, 3개월 만에 그 수익 낸다라는 걸 되게 우습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한민국 어떤 투자처도 10% 이상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주는 투자처 없습니다. 오피스텔 투자, 부동산 투자 다 보십시오. 오피스텔 투자도 지금 금리가 많이 내려가지고요. 정말 6% 이상만 나오면은 한 7, 8%만 돼도요. 성공한 투자라고 얘기가 나와요. 돈 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개인들은 어때요? 1년에 6, 7% 수익 나는 거 가지고 만족을 하겠어요? 못 한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 높은 수익률 그런 걸 바라기 때문에 항상 돈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뺏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분할 매매, 살 때 나눠서 사고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익이 어느 정도 나고 저항 구간이면 더 갈 것 같아도 일단은 분할 매도를 통해 가지고 절반 정도를 팔아주시든지 아니면 3분의 1만 파셔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면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한 10%, 15% 수익이 났어. 근데 밀려. 그럼 그 수익 다 까먹고 도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선 종목 상담할 때 더 갈 줄 알았죠? 그럼 몇 프로요? 한 20% 이상 먹으려고 그랬죠. 그럼 13% 수익 난 걸로 만족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10% 정도에서 그냥 만족하고 절반 팔고 나머지는 그냥 뭐 추세 봐가지고 지지구간 무너지면 전량 매도를 한다든가 하면 뭡니까? 리스크가 없잖아요. 일단 절반 팔아놨으니까. 그게 바로 분할 매매인데 그 분할 매매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절매, 세 번째 뭡니까? 손절매죠. 분산 투자 이어가지고 분할 매매를 잘해주고 이 손절매 또한 잘해준다라면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이 세 가지만 잘 활용을 하시면 손실을 볼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손절매는 뭡니까? 단기 매매에 있어가지고 이 손절매는 정말 꽃이죠, 꽃. 단기 변곡점 구간에 딱 들어갔는데 운이 좋으면 그날 급등 나와가지고 5%, 10% 이상. 좋게는 상한가까지 먹을 수 있고 그 다음날 갭상승까지 노릴 수 있고 아니면 운 좋으면 점상한가까지 단기에 20%, 30%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단기 매매인데 그 단기 매매를 하면서 손절을 안 한다. 손절을 못 한다.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추격 매수하면서 손절을 못 한다라고 하는 건 단기 매매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무방을 하면서 계속 종목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꼭 보면은 단기 고점에 물려 있는데 이거 뭐 장기로 들고 가실 거예요 하면 단기인데요. 단기인데 왜 물려 계세요? 그러면 그러게요. 항상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 세 가지만 원칙을 세워가지고 잘 하시면은 손실보다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분명히 확률이 많다라는 거고 그런 식으로 올라오는 종목들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차트 하나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저희 그 가족분 중에 하나가
요 종목을 3,000원대, 3,200, 3,100원인가? 얼마에 여기서 그 혼자 들어가셔가지고 소위 말해서 물리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손실을 계속 보면서 마이너스 한 10% 정도 손실이 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2,800원 이하에서 여기서 그냥 더 사라 그랬어요. 비중을 확 늘려가지고 아예 그냥 3,000원 이하로 맞춰놓으시라고. 평단을 좀 낮춰놓으시라고. 왜 그랬냐? 일단은 첫 번째, 이 알서포트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원격 지원 시스템 관리 업체고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장성 있고 독점성이 있는 그런 회사고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다. 그리고 중국과 최근에 모바일 관련해가지고도 원격 지원 시스템 관련해가지고도 얘기가 오가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 구간대에서 그냥 더 사라. 더 사가지고 그냥 좀만 들고 있어라. 근데 왜 하필 이 구간일까요? 보면은 지지 구간도 없어. 지지 구간 전저점 다 깨졌어요. 이거 일반 개인들은 여기 못 들어가요. 뭘 활용하면 되냐면요. 신의 한 수 패턴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줄 쫙쫙 거드릴게요. 신의 한 수 패턴을 활용하시면은 딱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두 군데 포인트가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한 번, 두 번. 2구역, 3구역에서 딱 두 번만 매수해가지고 3,000원 이하로 평단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 종목은 올라올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회사가 나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본 비율이 거의 90% 이상이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럼 망하지 않을 회사란 거죠. 기술력도 있고 성장성도 있고 시장 독점성도 있으니까. 그런 걸 알고 있다라면 이런 구역에서 어때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이 편안하게 매수해가지고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일주일이건 2주일이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올라와서 수익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멍하니 있던 게 아니라 여기서 오히려 더 사가지고 평단을 낮추라 그랬고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건 좀 빨리 나온 거예요. 저도 예상 외웠어요. 이렇게 빨리. 이게 중국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나오면서 TLC 그룹인가? 거기하고 이제 뭐 모바일 원격 지원 사업 서비스 그게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왔는데 이거는 좀 빨리 나온 경우죠. 근데 여기서 한 달이건 두 달이건 횡보하는 종목도 있어요. 그러다 결국엔 올라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 올라오는 종목들 이런 회사 내용을 알고 있다라면 이런 구간대에서 이렇게 신의 한 수 패턴이라든지 기사회생 패턴을 활용해가지고 복합 패턴을 활용해서 이런 매수 맥점 구간대를 잘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서 대응만 해주시면 이런 종목들 내실이 괜찮고 실적이 좋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통해서 뭔가 알고 있는 종목이라면은 이런 종목들은 손실이 아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분할 매수해가지고 한 사람들은 지금 수익이 났겠죠? 아니면 최소한 손실은 보지 않았겠죠? 근데 멍하니 이런 고점에 물려가지고 이게 여기서 추가 매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도 모르고 멍하니 있다면 어떻게 돼요? 수익이 났는데도 정리도 못했고 매수가도 안 오고 도로 밀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물려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응의 차이라는 거예요. 대응의 차이. 이런 식으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단을 낮춰서 가느냐 아니면 올라올 때까지 멍하니 손 놓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이런 구간대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 패턴, 신의 한 수 패턴이라든지 기사회생 패턴 이런 걸 활용해서 적정 구간대에 여러분들이 올라올 만한 종목, 즉 시스템 포착주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시장에서 살아남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최소한 미사일 들고 핵폭탄을 들고 있는 외국인이나 기관들하고 싸워서도 손실을 보지 않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신 분은 내일 어린이날입니다. 제가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쉬질 않습니다. 예, 오전 10시에 제가 무방을 열어놓을 테니까 한 9시 반쯤 열어놓겠죠.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제가 대응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내일도 있고 내일 모레도 있습니다. 내일 모레는 밤 11시부터 있습니다. 11시부터 12시까지. 보면은 참 주신왕이제 정말 열심히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딱 2시간입니다. 1시간 1시간씩. 어쨌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정보, 많은 종목들 보여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많이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거의 모든 업종들이 약세 흐름으로 이어졌던 오늘 코스닥 지수를 좀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지금 주신 황인재 전문가님의 대응만이 살 길이라는 기법 강의 좀 많이 와닿으셨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강조해 주셨다시피 분할 매매 전략 그리고 과요근 금물 마지막으로 시간의 투자의 원칙과 같은 부분들 모두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TBS 박호정 전문가님께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떤 강의 준비하셨을지 지금 바로 이어집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전문가 TBS 박호정입니다. 자, 5월달 가정의 달, 이 소비가 많은 시즌이죠. 항상 이제 5월달하고 6월달까지는 흔히들 말하면은 개인들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시장 흐름 자체가 그만큼 좋지 않았던 적이 연달아 한 2009년도 이후로 2010년도 11, 12, 13, 14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겠죠. 응? 마냥 즐길 수는 없죠. 개인들의 가장 이제 단점이 약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심리입니다. 심리를 다스린 자만이 시장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어쨌든 간에 상당히 조금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들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살아남으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시스템 강의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포착 종목군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끝까지 고정하셔야 되겠죠? 자, 시간이 많지 않는 관계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요. 그동안 명품 투자클럽을 통해 가지고 세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기법입니다. 신일목균형표 4가지 실전 기법. 자, 이거는 뭐 추후에 이제 팔색조 기법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4가지만 우리 시청자님들 기법 없으시죠? 기법 없다. 그러신 분들 같으면 제가 선사해드리는 이 기법 회원님 것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서울 것도 없어요. 지금 같은 장에서 이런 기법만 유효적절하게 하시게 되면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다시 한번 참고하는 상황에서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자, 화면을 통해서 준비된 차례를 통해서 쫙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여드렸었죠? 실전 매매 기법 1탄 구름대 돌파 유형. 이게 뭐였죠?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자, 모든 상승하는 종목은 반드시 이 관문을 거칩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대 돌파 유형입니다. 뭐 기법 이름을 아주 거창하게 지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우리 시청님께서 머릿속에서 기억이 오래오래 남을 정도로 그러기 위해서는 일목균형표를 어느 정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목균형표를 아직까지도 이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는 우리 시청님께서 이동평균선 위주로 매매를 하셨기 때문에 워낙에 익숙하셨기 때문에 눈에 익숙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이 이제 처음만 어려울 뿐이지 여기에서 기초적인 부분이라든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무료 방송을 통해서 기초 강좌로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하고 제가 먼저 기초 강좌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실전부터 알려드린 겁니다. 그만큼 이것만 배우셔도 크게 무리가 없고 나중에 좀 기회가 되시면은 무료 방송을 통해서 기초 강좌 그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모든 주가의 첫걸음.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있죠. 1,843개 정도가 되나요? 거래소 코스닥하고 합치게 되면은 상장 종목 수가 1,843개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종목 수 중에서 이 기법에 적용이 가능한 종목 수는요. 특히 1탄, 1탄 기법에 지금 막 자리에 놓여지고 있는 적용이 가능한 기법 종목 수는 20개 채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시장 흐름이 좋지가 않다는 거고 체감 지수도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제 이번 주 아마 이거를 계속적으로 제가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이게 기법이 눈에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져야 됩니다.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신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모든 상승한 종목은요. 구름대가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면 뭐라고 했죠? 간망이라고 했죠. 예. 매빈할 필요 없습니다. 간망하셨다가 돌파가 확실하게 거래가 증가가 되는 시점 있죠. 이때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놓고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많은 개인 투자분들, 500만 명이라는 개인 투자분들이 기술적인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차트가 좋다는 이유, 그거를 이제 차트쟁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매매하지 말라고 했죠. 항상 DBS는 어떤 식으로 해서 매매를 선정하죠? 단계가 있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종목을 선정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역경의 고난의 시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무리 없이 그거를 돌파를 할 수 있습니다. 돌파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지 마시고 일단은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관심주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은 주가라는 것이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하염없이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올라가지 않아요. 코스닥이 지금처럼 뭐 1월 달부터 해서 12월 달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염없이 승승장구를 보였었죠. 쉬어갈 만한다고 했었는데 쉬어가지 않고 한없이 끊임없이 승승장구를 보였습니다. 진격의 양봉이었죠, 말 그대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최근에 조정이 나오니까 어때요? 곡소리가 조금씩 나오죠. 나중에는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어쨌든 간에 모든 상승의 종목은 전초점이 있습니다. 시발점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구름대 돌파 유형이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 돌파가 나면 어떡하죠? 여기에 따라서 1탄과 3탄. 3탄은 뭐였죠? 3탄은 뭐였습니까? 보여드릴까요, 다시? 3탄 기법은 측면 돌파형이라든가 상향 돌파 신호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 어떻죠? 돌파가 먼저 나오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현재 주가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는 후잉스팬 자체가 구름대 상향을 돌파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저점을 높여가면서 어떻습니까? 바닥권 대비해서 이게 46%가 조금 작아 보이죠? 작아 보이죠? 작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결국에 이 종목은 11월 달 저점이 형성이 되고 나서 3개월 만에 이와 같이 상승이 나온 겁니다. 어떤 종목은 50% 올라갔고 어떤 종목은 100% 올라갔고 어떤 종목은 200% 올라갔고 이게 종목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쪽에 해당이 되는 패턴이 발생하게 되면 분산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주신 황인 전문가님께서 계란을 한 방울에 담지 말라고 했었죠. 분산 투자. 그렇다고 해서 백화점식으로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내 자금 사정에 고려를 해가지고 맞춤식으로 종목을 선정해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종목 어떻습니까? 크게 올라갔죠? 크게 올라갔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구름대 돌파 신호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측면 돌파가 나왔죠.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후잉스팬은 현재 주가의 그림자예요. 자, 똑같이 올라가죠. 뒤따라 오르고 있죠? 자, 이 후잉스팬 자체가 구름대 상향 돌파시면은 그때부터 종목 자체가 강하게 정별 상승 신호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추세의 연결고리는 뭐였어요? 자, 이겁니다. 추세의 연결고리는 가드 돌파. 본격적인 정별 강한 상승은 측면 돌파. 그리고 일봉, 주봉, 월봉 중장기에서 완벽하게 강한 상승이 나오면은 자, 기준선 우상향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고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봉, 주봉, 월봉 이것만 보실 필요 없이 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기회를 하나만 딱 잡으시면 어떻습니까? 한 번만 딱 기회가 잡으시면은 이와 같이 고수익이 나올 수 있어요. 몇 달 만에, 3개월 만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은요, 주식은 기회장입니다. 기회장입니다. 그만큼 우리 시청자님께서 얼마만큼 노력 여부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단 몇 개월 만에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이제 선정하는 종목군들 면을 보시면은 나름대로 입지적인 종목군들이에요. 나는 이 분야에서만큼은 내가 최고다. 최고가 아니더라도 순위권 안에 든다. 이런 회사들 종목군들 중심에서 지금 같은 장에서 어떻습니까? 매매하시면은 버틸 수 있고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예, 5월 달 만만치 않으니까요. 최대한 시장에 순응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전략을 잘 구상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어디에서 하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내일 어린날이죠? 내일도 하고요, 모레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저녁 7시, 8시까지요. 저 DBS 박호정이가 무료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수요일도 저녁 7시에서 8시까지 무료 방송 준비했습니다. 많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패턴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따라 현재 장세에서 어떻게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이거를 참여를 하셔가지고 설명을 드리셔야 됩니다. 무료 방송에서 그 TV를 통해 가지고 보시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JPTV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월은 사실 계절적으로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날씨도 따뜻해지고 꽃도 활짝 피기 때문에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5월 같은 경우 증시에서는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010년 이후에 5월을 전후로 해서 글로벌 증시가 계속해서 급락 구간을 맞이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첫 거래일도 다소 조정 구간을 거쳤고요. 앞으로의 장세가 어떨지 좀 트라우마에 대한 우려가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다르다는 긍정론도 없지 않거든요. 일단은 저금리 기조로는 유동성 기조 그리고 앞으로 외국인들 순매수 향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트라우마의 극복의 열쇠가 될 수 있을지 또 명품 포착주들 흐름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황인재 전문가님과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죠. 두 가지 종목이네요. 넥슨 GT와 비트컴퓨터 준비하셨네요. 예, 일단 뭐 넥슨 GT부터 먼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넥슨 GT. 시장보다는 상당히 좀 강한 흐름입니다. 오늘 뭐 코스닥 시장이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는 좀 양봉으로 한 3% 정도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 달면서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전일장이 좀 상당히 강했습니다. 한 9%대 상승이 나왔고 이제 좀 매물 소화를 하기 위해서 좀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이제는 15,500원 요 구간대 있죠. 요 구간대가 지지가 되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뭐 넥슨 G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신규 게임 탑 오브 탱크인가 그 게임이 이제 좀 인기몰이를 좀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들고 계신다라면 제가 가지고 왔던 그 시점부터 거의 한 10% 가까이 올랐어요. 10% 이상 올랐는데 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렸죠. 저항 구간대에선 반드시 분할 매도를 해서 챙겨주고 가라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신 분들은 절반 정도 챙겨주시고 나머지는 최종 목표가 19,000원. 정고점은 결국엔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은 좀 제가 걸린다고 말씀을 해드렸죠. 예, 단기가 아니라 조금 시간은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19,000원대까지 요 정고점 돌파가 나오는 그 시점까지 홀딩을 하시고 분명한 거는 절반 정도는 반드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겨놔라라고 말씀해 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컴퓨터. 제가 장기 테마, 단기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면서 비트컴퓨터 UL스퀘어 관련주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제가 대응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아까 강의할 때 알서포트라는 종목을 보여드렸죠. 지금 비트컴퓨터 어느 영역에 와 있습니까? 이 영역에서 3영역으로 살짝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죠.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지만은 아마도 5,600원 정도가 지지가 되면서 밑꼬리를 다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거기서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평단을 낮춰서 들고 계시면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6,500원까지 좀 무난하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혹여나 상구간 5,600원 부근까지 밀려가지고 추가 매수를 한다라면 평단을 당연히 6,000원 이하로 좀 맞춰 놓으셔야 되겠죠.
6,000원 이하로 좀 맞춰 놓으시고 일단은 저항 구간대가 6,150원 정도입니다. 6,150원 정도니까 평단을 일단 낮춰 놓으시고 6,150원 정도 저항 구간대 오면은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해 주시고 나머지 물량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6,500원까지 가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여전히 5,500원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와주신 황인재 전문가님과 두 가지 종목 점검 이어가 봤습니다. 넥슨 GT 같은 경우에 정고점 라인인 19,500원까지 중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비트 컴퓨터 장기와 단기 투자 스타일에 맞춰서 다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기억해 보시고요. 자, 다음은 TBS 박호정 전문가님 종목을 살펴볼 텐데 STI 그리고 QSI네요. 오늘 두 가지 종목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합니다. 네. 모두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STI부터 살펴볼까요? 네. SDI부터 이제 살펴드리게 되면은 SDI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이면서도 3D 프린터 두 마리 토끼를 노린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 이제 시스템 포착이 돼가지고 소개를 해드렸고 전략주로 이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한 번 정도는 5% 정도까지 고가의 이제 시세가 좀 발생이 되는데, 자 주봉상에서 보시면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여기를 돌파가 되면은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구름대 상단을 이제 돌파가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거래가 동반이 돼서 강하게 불기둥이 나오면은 목표가는 도달을 할 겁니다. 지금 거래가 감소 추세죠. 한번 증가가 되고 지금은 감소가 됐다가 중간중간에 거래가 증가가 되는 시점이 있었지만 여기에 따라서 후행 스팬 있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따라 가지고 한 방 나오고 계시면 8,350원 목표가 도달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손절가 같은 지금 구간대에서 어디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6,800원입니다. 설정되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QSI 같은 상당히 이거는 제가 감춰주는 이제 종목이었었는데 레이저 다이오드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다고 했죠. 드론, 무인자동차, 3D 프린터 여러 가지입니다. QSI 같은 경우는 주봉과 월봉을 보셔야 됩니다. 일봉보다는 주봉과 월봉 상태에서 지금은 정비열 구간대입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는 월봉상에서는 완벽한 이제 정배는 아니지만 주봉상에는 중기적 흐름 자체가 지금은 정배화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시간이 좀 다소 걸려서 S락주로 제시를 해드렸고 목표가는 10,000원입니다. 손절가는 현재 구간대에서 6,000원 이렇게 설정되어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BS 박호정 전문가님 두 가지 종목 점검도 이어가 봤습니다. 다음 순서는 오늘의 시스템 포착주 바로 공개하죠. 네, 요즘과 같은 조정 장세에는 시장 대비 강한 종목들을 찾는 것이 정말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JPTV 최고의 전문가분들의 특별 기법으로 포착된 종목일 뿐만 아니라요. 탄탄한 펀더멘털 또한 돋보이는 종목들 두 가지 소개해드립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LBS 중에서 비전략으로 TBS 박호정 전문가님께서 포착해 주셨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종목은 주신 황인재 전문가님께서 신의 한수 패턴 3 기법으로 시노펙스 포착해 주셨습니다. 자, 주신 황인재 전문가님 종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노펙스 포착해 주셨네요. 예. 네, 얼마 전 긍정적인 소식도 들리고 하던데요. 예, 일단 뭐 시노펙스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뭐 스마트폰 부품 관련 주로 또 이제 좀 분류가 되는데요. 일단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수처리 관련해가지고 필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서 그런 필터 관련해가지고 수처리 관련해가지고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삼성전자 지금 협력을 통해가지고 이제 성장성이 이제 보장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일단은 지금 딱 보시면은 3구간 하단부까지 밀리는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이평선만 보고서는 상당히 지금 접근하기가 힘든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전저점이라든지 이런 구간들이 지금 깨진 상태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고 이평선, 122평선이죠. 장기 이평선에서 밀린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신의 한수 패턴을 지금 활용을 해보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나눠보면 이 주도 세력들의 물량 매집이 어느 정도 앞서서 이뤄진 흐름들이 나와 있고 물량 중간중간에 고점에서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물량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구역 요 구간대에서
충분히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단기보다는 약간 좀 긴 시각으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관련해 가지고 중국에서 최고의 문제가 뭡니까? 환경 문제죠. 환경 문제 중에서도 공기라든지 물 관련 해가지고도 이거는 정말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선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처리 관련주들은 단기보다는 약간 좀 긴 시각에서 본다면은 분명히 좀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제가 가져 나왔는데 이 중기 관점에서 좀 가져 나왔습니다. 목표가는 지금보다 조금 올라간 2,200원 정도 좀 정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았습니다. 1,650원. 4구간 살짝 이탈하는 그 시점 1,650원 정도를 잡고 대응을 하시면은 큰 무리 없이 좀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신 황인재 전문가님의 오늘의 명품 포착주였습니다. 시노팩스 살펴봤고요. 일단 지난주 목요일쯤이었죠.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 공장에 6조 원대 추가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공시가 뜨면서 지금까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주 흐름까지도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BS 박호정 전문가님 명품 포착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가지고 오셨나요? 네. 네. 살펴볼까요? 오랜만에 제가 이제 처음인가요? 비전략주로 이제 제시를 해드린 건데 네. ABS 내비게이션 매매 전략에 따라 가지고 비전략주는 승부주죠. 네, 승부주입니다. 5월달 한 달 내에서 이 종목을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하이비전 시스템은 이제 검사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네, 그리고 최근에 특수제 카메라 있죠. 장비가 해외 쪽에서 110억 정도가 수출 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상당히 좀 가시적인 해외 쪽에서 매출액이 급증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3D 프린터가 세계 가전 전시를 비롯해서 싱글, 큐비컨이 크게 호응을 얻으면서 나름대로 성장성이라든가 재료적인 부분도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 잘 보시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1번과 주봉사 월봉이 완벽하게 지금 정별입니다. 월봉은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되겠고 주봉상에서 구름대 돌파 나왔죠. 그러면은 목표가는 15,300원 정도를 설정하시면 되겠고, 자,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손절가를 얼마 잡으셔야죠? 자, 길게 잡았습니다. 이 종목은. 네, 길게 잡으시면은 손절가는 10,000원입니다. 그래서 15,300원, 손절가 10,000원. 이렇게 설정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LBS 시스템 비전략으로 처음으로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박호정 전문가님의 명품 포착주였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내일 어린이날인데 쉬지 않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무료 방송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일정이 준비되어 있나요? 예, 일단 내일 어린이날입니다. 쉬지 않고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내일 제가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날 장중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예,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상한 터미네이터 시스템 장중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수요일 날 저녁 11시죠. 11시에 제 무료 방송이 또 있으니까 이틀 연속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조정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대응 전략입니다. 이 대응 전략을 제가 세워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10시부터 주신 황인재 전문가님 무료 방송 이어지겠고요. 이어서 TBS 박호정 전문가님 방송도 혹시 일정이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저 TBS 박호정이가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고정 시간대입니다. 저녁 7시에서 8시입니다. 예, 수요일도 마찬가지로 저녁 7시에서 8시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이제 그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님께서도 수요일 9시에서 10시입니다. 좀 늦은 시간이죠. 늦은 시간만큼 많은 신부들이 참여하셔가지고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 있을 무료 방송 그리고 수요일 있을 무료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 휴장 동안은요, 우리 JPTV 최고의 전문가분들 쉬지 않고 달리시니까요. 무료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서 5월 전략들도 탄탄한 전략도 많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수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